자, 이제 힘든 거 다 지나갔어요, 이제. 나머지 3교시는 가볍게. 참고로 시험 출제 거의 안 되는 부분. 그런다고 안 하기는 그러고. 저도 칠판에 쓸 일 없어. 이거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이거 재밌네. 네. 자, 중개 실무가 뭐냐 이건데. 자, 실무. 자, 실무는 이제 우리가 개업을 하잖아요. 자, 개업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그 의뢰받은 물건 계약을 성사시키기까지 과정.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 있잖아요. 그걸 실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중개계약, 그러니까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의뢰인과 우리 사이에 중개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행하는 일체 업무.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실무 그래요. 그럼 이제 실무는 이제 크게 좀 둘로 나눠서 보기도 해요. 이 실무를. 자, 이것은 뭐 법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 일반적 실무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개별적 실무냐, 이제 이렇게 또 나눠서 보는데, 일반적 실무가 말하는 이거. 우리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자, 의뢰인으로부터 이제 의뢰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자, 체결시키기까지 우리가 하는 일체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실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중개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될 개별 법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개별 법률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다. 그럼 주택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률을 알고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 법률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 실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개별 법률. 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 파트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오냐? 일반적 실무. 이거는 우리 법령 파트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안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만 출제, 우리 실무. 그래서 32회, 31회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우리 실무 파트는 자, 실명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리고 경매, 그리고 매수시청 대리. 여기서 각각 한 문제씩. 그러니까 이 개별 법률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적 실무, 앞부분은 일반적 실무, 이제 뒷부분이 개별적 실무인데, 자, 일반적 실무는 그렇게 나올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무 과정. 자, 우리가 이제 중개 의뢰를 받아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맨 처음 이제 우리가 중개 의뢰를 받으면, 자, 의뢰 접수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 접수 처리하고 이제 중개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건데, 자, 이런 것도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지. 자, 실무적으로는 이걸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보통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 자, 이 의뢰인이 내 사무소에만 물건을 맡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 말고 내 옆에 다른 사무소에서 물건을 맡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나와 경쟁 관계가 되고 내가 그들보다 먼저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중개보수를 받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경쟁자보다 먼저 계약을 성사시킬까?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이제 시행착오나 비용을 낭비를 안 하겠죠? 자, 근데 뭐 특별히 생각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합니다, 우리. 이론적으로 그럴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그럼 이제 우리 의뢰받은 물건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합니다. 이 물건이 이제 특징이나 장점, 그리고 이제 하자나 결함이 있나 없나,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죠. 왜냐? 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 설명, 브리핑 해야 되잖아요. 우리 법령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이런 조사를 이제 우리가 공부상 조사, 그 다음에 현장 조사 둘로 나눠봐요. 자, 이 공부상 조사, 이제 우리가 공적 장부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내용 토대로 조사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과목을 공부해요? 공시법. 공시법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 하려고. 그럼 이제 여기서 공시법에서 배우니까 여기서 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공시법에서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적 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현장 조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권리관계도 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들도 있고 또 물건 같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벽면 도배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수도꼭지도 틀어보고, 전기 스위치도 켜보고, 보일러도 작동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은 현장 조사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의뢰받은 물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개 활동, 그러니까 판매 활동을 합니다. 자, 내가 이제 이런 물건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이 물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광고도 하고 이제 돈을 들여서 이제 본격적인 홍보도 해야 돼요. 요즘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거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할까? 자, 이런 고객에 대한 분석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 심리 파악도 하고, 뭐 조금 어려운 말도 나오네. 현장 안내도 해야 되고, 홍보하도 광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셀링 포인트를 활용한다 그러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아이다 올리 이런 건데, 자, 뭐냐면 그 물건이 팔리는데 무엇 때문에 팔릴 수 있을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 이런 것을 좀 더 부각을 시켜야 되죠. 그걸 셀링 포인트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때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뢰인이 나타나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교섭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가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자, 이 물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약서 작성하고요. 또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또 쌍방하게 하나씩 교부하고, 우리 한부도 보존하고. 기억나나요?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보증 관계 관련돼서 이제 나는 어디에 가입했고 금액은 얼마 설정했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사본도 하나 교부하라고 그랬죠?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이때 이제 중개는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는 의뢰받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나. 그럼 이제 거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이 마무리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잔금 다 치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우리 실무 범주냐?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를 써주면 중개가 완성이 돼.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우리는 실무가 끝나요. 그런 이제 당사자들 중도금, 잔금 지불하거나 물건 인도, 다시 말해 이제 메이도인이 매입수인한테 등기 이전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다 여기 개입해서 마무리 지어주느냐? 실은 안 해요. 이거 실무 범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잔금 치를 때 중개보수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금, 잔금 치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이제 다 마무리되면 우리가 중개보수 받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중개보수를 그때 주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이런 거 다 마무리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판례를 보면, 자, 우리가 중도금, 잔금 지급에도 관여를 하고 그게 하자 없이 잘 마무리되게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개입하기로 뭔가 계약이 돼 있다. 그러면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러면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게끔 해줘야 되는 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 조문에는 없지만, 법 조문에 있지만 성관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또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우리한테 성관주의 의무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남의 부탁을 받아 일 처리하는 입장에서 내 일 아니라고 대충 아무렇게나 하면 되느냐? 안 돼.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신경 써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통상적 주의 의무다 그래가지고 누가 하더라도 이 정도는 신경 써서 일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 이제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서 일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성관주의 의무는 있다는 거.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실무 과정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뭐 크게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교재 쭉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아마 이런 거 다 교재에 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 이건 다 했고요, 우리. 그다음. 자, 444페이지 쭉 해가지고 이제 쭉 이거 쭉 제가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444페이지. 자, 그럼 이제 아까 실무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이제 조사 확인 작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 작업.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공부상 조사와 그다음에 현장 조사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상 조사가 이제 뭐냐? 공적 장부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토대로 기재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공적 장부가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어디서? 공시법에서.
그래서 이제 공시법에서 이제 이런 공적 장부를 통하여 어떤 내용을 확인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실질은 중개 실무하려고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거 다 하는 내용이죠. 예전에는요, 이 도표가 꼬박꼬박 한 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런 공적 장부를 통하여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자, 또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적 장부 어떤 걸 봐야 되나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잘 알고 있는 등기부. 등기부는 우리가 표지부, 갑구, 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지부의 부동산 표시상 이거 알 수 있죠? 뭐가 있어요? 표지부. 표시상. 소재지, 지목, 면적. 자, 부동산에 있어서 삼총사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소재지, 지목, 면적. 자, 그러니까 소재지, 지목, 면적 같은 경우는 등기부, 표지부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갑구란에 소유권과 소유권 제한에 관한 거. 그리고 이제 을구란에 제한 물권과 그 제한에 관한 거. 자, 여기서 소유권 제한이 뭐예요, 그럼 우리? 갑구란에 이제 홍길동이가 소유자다 그러면 홍길동 써져 있잖아요. 그럼 그 소유권 제한이 뭐예요? 우리가 공시법을 몇 개월 해도 몰라. 이렇게. 또 이거 민법에서도 하잖아, 민법에서. 무슨 말이야? 소유권 제한한다. 저당권은 제한물권, 제한물권. 소유권을 제한한다. 압류, 가압류잖아요. 그걸 못 팔아먹게, 처분 못하게 붙들어 놓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공시법, 압류, 가압류, 등기 했는데 몰라. 그게 어느 때 쓰는 건지도 몰라. 일단 우리는 덮어놓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펼쳐놓고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공부하니까 이렇게 몰라, 뭘 물어보면. 책은 딱 펼쳐놓고 그 용어가 뭔지. 그래서 그 소유권 못 팔아먹게 압류, 가압류를 해서 딱 묶어놓고 그리고 경매 넣고 그러잖아요. 또 여기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등기가 갑구란에 기재가 돼. 이런 것들이 소유권 제한이잖아요. 자, 이제 제한물권은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과 그 다음에 저당권, 담보물권 그런 것들. 자, 여기 기재가 돼.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우리가 대장을 통한 이제 소재지, 지목, 면적. 대장에도 소유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도 나와 있고요. 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물적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대장 본다, 이러면 대장. 그 다음에 또 잘 알고 있는 지적도 임해야 돼. 이걸 묶어서 이제 우리가 도면 그러잖아요. 도자가 뭐예요? 도자가 그림 도자. 그러니까 이제 그림, 우리 중개사무소 가면 지도 큰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도면을 봐야 알 수 있는 게 소재지, 위치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지목도 알고요. 경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면적까지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형, 토지가 어떤 모양이냐. 이게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마른 목골이냐, 이런 거, 또는 고구마 감자 모양이냐. 이런 걸 보려면 그림을 봐야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이 토지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구나.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거기 줄이 하나씩 그어져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경계잖아요. 경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자, 대장은 소재지, 지목, 면적이 다 있는데 여기는 소재지, 지목만 있고 면적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등기부, 표지부에도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재지, 지목, 면적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하면 뭐? 등기부 봐요, 대장 봐요, 도면 봐요 하면? 대장을 봐야 돼. 물적상은 대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장을 봐야 됩니다. 자, 건축물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면 되고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다 대장에 기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록본 같은 경우는 대지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대지권 등록부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네. 자, 다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는 장부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어요. 자, 공유지 연명부는 자, 공동 소유자 땅. 그러니까 어떤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연명이라면 이을 연자 이름명. 그 공동 소유자가 누군지 이름을 쭉 이어서 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지 연명부는 뭐예요? 하면 이 토지잖아요, 토지.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인지. 그 다음에 이 공동 소유자가 각각 지분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이을 연 이름명. 이름을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 있는지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유지 연명. 옛날에 이거 기출문제 나왔어요. 공유지 연명부 같은 경우. 다 이것도 공시법에서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보다 세부적인 걸 알고 싶다면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법적인 규정들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용 계획 확인서하고 자, 종합증명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이제 우리가 미성년자냐 아니냐. 이제 가족이니까. 그리고 이제 상속인, 부자지간이냐 아니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 그러니까 부자지간인지 아닌지 알아야 이제 우리가 법정 대리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봅니다. 옛날에는요,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도 여기 기재가 됐는데 지금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제한 능력자 중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자,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확인해야 돼. 그럼 이제 이들이 자, 계약을 할 때 자,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직접 법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확인해요, 안 해요? 대부분. 대부분 안 하죠. 그냥 막 계약 진행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사례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꼼꼼히 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개할 때. 지금 여러분 중에 피한정 후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간 오락가락하는 상태. 많이 있잖아, 오락가락 많이 하면서 왜? 그 상태에 해당하지.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 개시 심판을 아직 안 받았죠? 심판을 안 받아서 아직 그 여러분은 정상이지. 여러분 배우자가 신청하면 바로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상당히. 자,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결격 사유자도 아니고 거래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돼.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도표가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와. 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출제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쪽이 확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상 조사를 통하여 내용을 다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공적 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달라. 불일치하더라, 이거. 왜 그럴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적상에 대해 불일치하단 말은 아까 뭐냐, 대장이나 도면 있잖아요. 여기 기재된 것과 등기부에 기재된 것. 예를 들면 아까 소재지, 지목, 면적 있잖아요. 그게 대장에 기재되고 등기부, 표제부에도 소재지, 지목, 면적이 기재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불일치해. 왜 불일치하느냐? 자,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대장은 지적관청에서. 그러면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소재지, 지목, 면적인데 자, 한번 지목을 봅시다. 우리 지목 변경 배웠죠? 자, 지목 변경을 하려면 이제 어디에다, 이제 지적관청에다 지목이 바뀌잖아요. 자, 이게 밭이었어요. 지목이 전이었는데 이걸 집을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해서 지목을 대로 바꿨어. 그럼 이제 지적관청에서 이 대장에다가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바르게 써야죠. 그러면 이제 지적관청에서 이렇게 지목이 바뀌잖아요. 그럼 등기소에다 연락해가지고 등기부에 기재된 지목을 바꿔라.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이 공무원이 마침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와서 해야지, 연락해줘야지 해놓고 깜빡해버린 거야. 그러면 대장에는 지목이 이제 대라고 나와 있는데 등기부는 아직까지 밭으로 돼 있어. 전이로 돼 있어. 전.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뭐가 우선인가? 어디에 기재된 게 더 정확할까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어디에 기재되는 게? 대장이죠. 왜냐하면 이런 물적사항은 대장에서 먼저 다루기 때문에 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 뭐가 우선이다? 대장이 우선이다. 이런 물적사항은 대장이 우선이라는 얘기. 자, 그런데 이제 또 공법상 제한에 관한 기재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인데, 자, 공법상 제한 같은 경우는 아까 뭐가 우선이다? 토지용 계획 확인서라지. 이게 이제 공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기재하는 장부예요. 이 대장보다는. 그러니까 대장에는 그냥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내용을 주로 기재하는 거고 공법상 규제는 여기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 또, 자, 현실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다. 자, 우리가 경계는 아까 뭘 봐야 된다고요? 공적 장부 뭘 봐야 돼? 도면, 지적도 의미가 있잖아요. 도면. 자, 그래서 도면에 나와 있는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 조사해 봤더니 현실 경계가 이 도면에 있는 경계와 서로 달라. 자,
분명히 지적도에는 금이 이쪽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현장에 갔더니 담벼락을 삐딱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떤 게 우선할까 이거야. 자, 뭐라고 했냐? 이거 판례가 나왔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경계가 우선한다. 왜냐? 자, 이 경계 같은 경우는 지적 관청에서 그 전문가들이 측량을 해가지고 금을 긋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측량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 그 기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엉뚱하게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서로 경계가 틀려. 그러면 이제 이웃끼리 자기 소유권을 침범하게 경계가 그어져 있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까지 실수해서 확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측량을 잘못했다면 그때는 다시 측량을 해서 경계를 삼아야죠. 그때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현실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할 때는 뭐가 일단 우선이다?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공적 자원부에 기재된 내용들이 이렇게 서로 불일치할 때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이제 현장 조사라는 거, 현장 조사. 그럼 이제 현장 조사는 왜 필요합니까? 이제 공적 자원부에 나타나지 않은 거니까 어때야 돼? 현장에 가야 돼요. 그럼 우리 왜 이 물건에 대한 조사 작업을 하나요? 자, 법령에서도 배웠어. 우리가 계약을 중개할 때는 취득 의뢰인에게 그 물건에 대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뭘 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 기억나나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해요? 기권, 공, 도, 수, 입, 예, 중, 세. 들어본 기억은 나나? 네, 들어본 기억은 나죠? 자, 그래, 기가 뭐야? 기본적인 사항. 그 기본적인 사항이 아까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거. 그 다음에 권리관계, 공법상 규제. 자, 이런 것은 방금 뭐예요? 등기부나 대장이나 토지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공적 장부를 발급받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 수, 입. 도가 뭐예요?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각종 시설 상태. 그리고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공적 장부에 안 나타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현장 조사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도 분명히 우리 법에 설명하라고 직접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 항목들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해라 이 말이에요. 직접 조사를 해라. 자, 그리고 또 공부상 내용이요.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또 조사해야 돼. 아까 보니까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 여러분 등기부 공신력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그 말은 사실인지 아닌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 각부란에 홍길동이가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 주인은 누구냐? 성춘향이더라 이거. 그래서 성춘향이가 투기를 해가지고 그 부동산 빼돌리려고 홍길동한테 야, 네 명의로 좀 등기 좀 해놓자. 이런 식으로 명의를 빌려서 이전해 놓은 경우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 계약을 할 때 누구랑 해야 돼? 실제 소유자와 해야 돼? 등기부 명의상 이 사람과 해야 돼요? 누구하고? 등기부 명의자? 그 사람 실제 주인도 아닌데? 실제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지 뭔 엉뚱한 사람과 계약을 해? 공시법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 여러분 부동산 거래할 때 진짜 주인하고 해야지 엉뚱한 가짜하고 계약하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왜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고 해야 돼. 그럼 봐봐요. 자, 예를 다시 들게. 지금은 홍길동이 좋아서 홍길동하고 계약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등기부를 위조 변조해가지고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다 이렇게 자기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가지고 이걸 팔려고 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조 변조한 궤도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등기부상 명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소유자. 그래서 그 아들놈이 자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자기가 자 위임장도 위조를 하고 아버지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알고 하니까 그 도장 찍어가지고 자기가 몰래 팔아먹고 이렇게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놓고 이것을 팔아먹고 튀어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는요. 공적 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거 이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공적 장부에 있는 것도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또 확인해야 돼.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권리 같은 데도 마찬가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이랄지 법정지상권 이런 것도 조사해야 돼. 자, 그래서 현장 조사가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 조사 소리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게 작동. 자, 그래서 미공시, 자, 공적 장부에 공시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현장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같으면 뭘 조사해야 되나? 지세. 지세가 뭐예요? 토지 경사. 토지 경사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경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현장 조사해야 되고, 지방 같은 데 튼튼한지 안 한지, 토질 같으면 어떤지, 도로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도로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이면도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그리고 건물 같으면 건물 상태, 자, 벽에 금이 갔는지, 페인트가 벗겨졌는지, 2층으로 올라가는 난간이, 그 계단이 덜렁대는지, 이렇게 녹슬어서 이런 거 다 조사해. 그 다음에 방향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남쪽 방향인지 북쪽 방향인지, 자, 이런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햇볕이 잘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대시설 잘 갖춰졌는지, 환경조건, 입지조건, 뭐 말이 필요 없이 또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햇볕은 잘 들어오는지, 소음은 어떤지, 층간소음 있나 없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입지조건, 이제 교통편은 어떤지, 전철역이나 버스터미널은 가까운지 이런 거. 이거 다 중요하잖아요. 학교는 근처에 걸어서 갈 만한지 이런 거. 이건 다 현장 조사해야 돼. 권리관계 방금 얘기했잖아요.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임차권 이런 것은 등기부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장 조사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현장 조사했더니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아까 물적 사항은 어떻게 하라? 지목이란 면적 이런 것들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특히 지목. 분명히 지목은 가서 보니까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아니면 건물이 가건물 지어져 있고 이런 경우 많아. 또 조금 도시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경치가 좀 괜찮고 뭐 계곡물 흐른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가건물 지어놓고 뭐 백숙 팔고 있고 파전에 막걸리 팔고 있고 이런 데 있어 없어? 이런 데 가봤잖아요 많이. 많이 가봤잖아요 이런 데. 그게 다 불법이라니까. 불법. 그러니까 그거 잘 봐야 되고 이거. 그러니까 엉뚱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 또 이제 거기 분명히 임야인데 보니까 전부 다 밀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상당히 많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했다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 이제 권리관계, 특히 이거 중요하잖아요. 등기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령 후견 이런 사람들 이거 확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 조사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이제 분묘기지권. 지금까지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와,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해 해본 강의. 자, 지금 445페이지부터 446, 447, 그 다음에 449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있냐면 쭉 넘겨가지고 458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지금. 참고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권리관계에 있어서 분묘기지권, 이거 하나만 좀 체크해 봅시다. 분묘기지권. 이제 최근에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다가 작년에 이 분묘기지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한번 나온 게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자, 그럼 분묘기지권이 뭐예요? 자, 거기 459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자, 자기가 설치한 묘니까 이거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 기지 부분 타인의 토지를 뭐 한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토지에 묘를 설치해 놓고 그 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토지를 뭐 한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사용하니까 일종의 지상권 유사한 권리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관습에 의해서 우리 판례가 인정해 오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이제 장례 문화가 내장이다 보니까 땅에 누가 묻어야 돼, 돌아가시면. 그런데 자기 땅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남의 토지라도 활용해서 이제 매장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정되어 오던 권리인데,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것도 이제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공청회를 열었는데, 아직까지는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사람들 의견이 50% 넘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아직도 우리가 세대 교체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 아직 있는 사람들이 좀 아직은 많다는 얘기. 근데 벌써 시대가 많이 흘러서 봐봐요. 남의 토지에다 몰래 묘를 설치했는데 그 묘를 철거하지도 못하게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인정해 줘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정서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뭐예요? 거의 70%가 산간지방에다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지가 많은 유럽 같은 데 얼마나 부러워. 아니, 지평선이 안 보이고 쭉 해가지고 막 그 평지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활용을 못 하는데 그걸 아마 남아있는 괜찮은 땅도 묘지로 바뀌잖아요. 근데 묘지로 쓰이는 땅은 또 어떤 땅이에요? 아무 데나 묘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햇볕이 바르게 양지 바른 거, 경사가 완만한 거, 또 앞에 계곡물도 흐르면 좋다. 그러니까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좋은데 거기는 묘가 있어야 돼? 아니면 내 별장이 있어야 돼? 내 별장이나 펜션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전원주택, 내가 지어서 살면 그런 데가 있어야지. 거기 묘가 차지하고 있다니까. 자,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 그래서 경기도 그쪽, 춘천 방향으로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 그 경치 좋은데 거기가 다 묘지야. 아주 봄철 되면 화려하게 꽃이 피어가지고 막. 저기 망우동 가면 이제 거기도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가 공원이야, 공원.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또 하필이면 또 그거. 근데 또 거기는 또 우리 유명한 문학 작가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아직 묘가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거의 뭡니까? 공원식으로 꾸며놔가지고 묘지 이렇게 한 바퀴 돌보는 게 산책이고 그래. 무서워, 안 무서워? 근데 안 무서워. 거기는 좀 친근하게 굉장히 잘 해놨어. 그 성공적인 사례야, 거기는. 아주 잘 돼 있는 그쪽에.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어때? 묘지가 안타깝죠. 또 요즘 멧돼지가 파헤친다고 해가지고 또 콘크리트를 씌워버리고 있어요, 요즘. 벌초도 힘드니까 아니 콘크리트를 씌워. 이게 뭐요, 이거. 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토지를 활용도 못하고 우리가 매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좀 바꾸자. 그러니까 이제 장사대행에 관한 법률도 나오고 그래요. 나중에 따로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분묘기지권만 좀 봅시다. 분묘기지권.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 인정되려면 이 셋 중에 하나. 자, 어떤 경우냐? 첫 번째,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설치했을 때. 자, 자, 이 경우는 크게 문제 안 돼. 내가 그 토지 좀 빌려서 설치하자. 좋아. 그러면 사용료 얼마 줄래? 1년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지료도 약정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근데 이거 점유시효치들. 자, 우리 민법에서 몇 년? 20년. 그러니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남의 토지를 점유를 했어요. 허락도 없이 몰래. 그럼 이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지. 뭔 사정 있나 보다 하고 봐줬는데 20년 지났다고 철거하라니까 철거도 안 해.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즘 생길 수 있는 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분묘 기지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거나 분묘 이전에 특이하게 없이 토지를 처분했다. 그러니까 자기 임야를 팔면서 거기 묘도 몇 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합의를 봐야죠. 철거할 거냐? 그대로 존치할 거냐? 근데 그런 얘기가 없이 계약이 체결됐어. 그럼 존치하는 거다? 철거하는 거다? 존치하는 거야 돼. 이게 말이 돼, 안 돼? 그걸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남의 묘까지 살 리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야 중개할 때 반드시 묘가 있나 없나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얘기.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그나마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냐? 분묘 내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시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신이 없는 가묘, 가짜묘 이런 것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흙더미만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 분묘 모양으로 공시방법을 갖추라. 이 공시방법이 뭐예요? 봉분, 이거 봉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거. 이게 있어야 우리가 묘라고 알지. 이게 없는 평장. 그러니까 평장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이렇게 시신이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거. 그래야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분묘 기지권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판례가 인정했어. 이런 경우 인정되냐 안 되냐 해가지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페이지 넘깁니다. 461페이지. 자, 461페이지부터 쭉 거기 판례가 나와 있죠. 자, 분묘기지권은요, 판례 한 번만 읽어봐도 돼요. 한 번만 읽어봐도, 아, 이거 인정되냐, 안 되냐 알아요. 자, 근데 다 볼 필요 없이, 자, 보겠습니다. 461페이지. 자, 461페이지. 나머지 쭉 여러분 읽어보시되, 제가 몇 개 체크해 줍니다. 자, 5번 번. 자, 분묘기지권은요, 분묘기지 자체. 그러니까 기지. 자, 무덤 기자, 땅 기자, 이 복문, 여기 차지하는 거. 그럼 딱 이만큼만 인정되냐?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 수호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잔디 심어져 있는 부분이죠. 자, 거기까지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면적 아니잖아요. 집 한 채 짓고도 남을 면적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이거 어떻게 활용도 못해.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8번. 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수인했지만 새로 또 거기다 설치한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합장하는 것도 다 안 됩니다. 그 다음 9번, 10번 묶으세요. 9번, 10번. 자, 9번. 자, 새로 설치하거나 안 되고 또 둘째 줄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토지 막 좋은 명당 자리 찾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돼. 자, 그런데 10번입니다. 분묘가 집단으로 설치된 경우. 자, 이렇게 분묘가 집단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설치된 전 분묘 보존 수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분묘기지권에게 보존되어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 그 분묘기지권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으로 설치되어 인정되는 이 범위 내에서 옮기는 것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명당 찾아서 아무 데나 옮기는 건 안 되지만 이 범위 내에서 옮기는 건 된다. 그 다음에 11번 존속기간. 자, 이거 잘 봐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을 얼마 동안 인정해 줄 거냐? 거기 민법 지상권 규정을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를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민법 지상권 규정을 따르지? 그럼 민법 지상권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길래 그러냐? 자, 지상권 존속기간에 대해서 약정이 없으면 최당 기간을 보장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건물 같은 경우 콘크리트나 이렇게 돌덩이로 지어진 튼튼한 건물 같으면 얼마 동안? 30년. 일반 건물 15년. 공작물 5년.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보장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철거 대상이 돼. 그럼 분묘기지권 어떻게 할 거냐? 만일 민법 이 규정을 따른다면 몇 년 보장해 줘야 돼? 30년, 15년, 5년 중에. 만일 민법을 따른다 그러면 자, 분묘 돌덩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거예요? 그럼 일반 건물이에요? 그럼 그냥 공작물이에요? 아, 공작물 맞잖아. 흙 모양 이렇게 만든 거, 뭐든지 만든 거 공작. 우리 찰흙으로 공작 만들었잖아, 예전에. 이렇게 만들었죠? 공작물. 그러니까 최단기간 얼마만 보장해 주면 돼? 그런데 민법 이 규정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5년만 보장해 주는 게 그럼 얼마 보장해 줘야 되느냐? 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 기간 동안 보장해 주는데 그런 약정이 없다면 자, 분묘 수호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한 존속한다. 이 말은 끝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미치고 환장한다 이 말이에요. 막 몰래 밤에 파헤쳐 버리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꿈자리가 사나워서 제명에 못 살아. 그래서 큰일 나. 묘는 함부로 안 건드려. 자, 그 다음 12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이다. 그러면 소멸하지 않아. 그러니까 포구가 쏟아져 가지고 흙더미가 이렇게 좀 무너졌어. 그럼 이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야. 유골이 존재하면 이제 복토만 해주면 되잖아요.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분묘기지권 포기는 이제 분묘기지권자 포기하는데 그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의사표시만 해도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하게끔. 자, 그 다음 오른쪽 중에 마지막 20번 별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0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시효 취득 인정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점유시효 취득하면요. 원래는 우리 판례가 치료를 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정을 해서 아까 토지자의 승낙을 얻어서 설치했어. 그럼 이때는 치료 주고받고 이렇게 약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시효 취득할 경우는 이 치료를 줄 필요 있다 없다? 왜냐? 20년도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판례가 바뀌었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한 치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 아, 이게 바뀐 거예요, 이번에. 작년 2021년. 이 21세기에 바뀐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남의 토지에 묘를 설치했으면 치료라도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왔대, 이제. 자, 그러면 그 전에 치료 몽땅 다 줘라 아니면 지금부터? 그렇죠. 청구 시점부터 지급 의무가 있다. 이 판례, 이거 하나 딱 알아내. 이 판례가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린트 이제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프린트 문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에 관한 토지에 대해 매매 또는 증여계약. 자, 매매나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소유권 이전 유상계약이니까 매매는 허가받지만 증여는 안 받잖아요. 자, 그래서 틀렸죠? 자, 틀렸다. 그 다음 2번. 자, 허가구역은 시군구청장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허가구역 지정은 시군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국장과 시도지사.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우리 잘 틀려요. 자, 3번. 자, 허가구역 지정공고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장에 통지하고, 자, 여기까지 맞네요. 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7일간 열람할 수 있게 해라. 바뀌었죠?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그래야죠? 이게 바뀌었네요. 이게 서로 바뀌었습니다. 자, 틀렸죠? 자, 4번. 자,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그리고 관계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제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여야 한다. 자, 이거 하여야 한다 이래야 된다 그랬죠? 자, 다른 내용은 다 맞아요. 자, 5번. 자, 토지거래 허가 처리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통지가 없어요. 또 선매협의 사실 통지도 없어.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불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불허가 아니라 허가 받은 걸로 해준다 그랬죠? 네. 자, 6번.
자,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자. 매수 청구네요? 매수 청구 1개월 이내에 하는데 허가, 불허가 다 할 수 있나요? 매수는 불허가만 허가 때는 하는 게 아니죠? 허가해주면 그냥 계약하면 되지. 니네가 사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불허가 받을 때만. 불허가 받을 때. 그 다음에 7번. 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리고 이제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이 아니라 토지가액의 30% 이하 벌금 그랬잖아요. 이게 독특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2년 이하 30% 이하.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8번. 자, 토지에 대한 소재지, 면적, 지목에 관한 사항은 자, 물적사항이잖아요. 소재지, 면적, 지목, 물적사항. 그러면 대장이나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기준으로 조사 확인하고 그런가요? 자, 이런 물적사항은 대장입니다. 그리고 경계나 지형은 지적도, 임야도 그림을 봐야 안다. 그렇죠? 경계나 지형은 그림을 봐야 됩니다. 네, 맞아요. 이거 공시법에서도 뭐 다 하는 거니까. 자, 9번. 현실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불일치합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경계가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죠? 공부상. 그래도 국가기관이 측량한 거니까 공신력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10번.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 이의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분묘기지를 평원 공연에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자, 시효 취득. 그럼 이제 원래는 지료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판례가. 그런데 분묘기지권자는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맞나요? 네. 그렇죠. 이번에 신설 때 이게 판례 내용이에요. 이번에 판례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자, 날씨가 다시 추워지니까 돌아다니지 마시고 또 코로나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하니까 지금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돌아다니지 않고 공부하기는 더 좋아요. 괜히 코로나 핑계대고 공부하지 않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공부하기는 더 좋다는 거.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 있게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들어갈게요.